후보를 보면은 네. 처음에 우리 출마 선언하고 부산 갔을 때 오빠야 대표 오빠 이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후보 등록하고 나서 대구 갔을 때는 이긴다라고 나왔어요. 그렇지, 근데 어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겼다라는 구호가 굉장히 많이 이겼다. 나왔어요. 이겼다가 그래서 이제 맞아. 서서히 우리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네. 이겼다라는 분위기를 한다는 것은 전략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시그널을 줬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호가 상당한 의미가 네,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 구호가. 아니 아까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제가 댓글을 보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여기는 한동훈 후보 지지하는 방송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요 답을 드릴게요. 이기는 후보 밀어주는 방송입니다. 이길 것 같은 후보 밀어주는 방송입니다. 예, 근데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나? 또 네. 하나를 더 보태면 네. 괴물 정권 탄생을 막는 방송입니다. 아 그렇죠. 네. 아, 그리고 맞습니다. 괴물 정권의 탄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를 밀어주는 방송이다. 이런 정도 괜찮나요? 티키 타카 쇼! 근데 사카 아저씨 지금 할 때 내 눈치 싹 보면서 내가 해도 되나?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괴물 정권을 탄생하는 이 방송은 네. 너무나 중요하기 아니, 때문에. 그럼요. 예. 네. 어쨌든 이재명으로는 안 돼라는 거 지금 대동단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우리 그 주말에 있었던 TV 토론회 얘기를 좀 해볼까요, 기자님? 네. 네네. 그 어제였죠. 어제 이제 그 TV 토론의 비조였습니다. 네. 그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네. 우리 한동훈 후보 네 명이서 이제 90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그 토론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는 여론조사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네. 먼저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한동훈 후보가 근소한 차이지만은 21.1%,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21%, 네. 홍준표 후보가 20.5%, 오차범위 내지만은 한동훈 후보가 처음으로 1위를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는 주말 사이에 있었던 토론회가 반영되지 네, 반영되지 않은 않는 거네. 여론조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 토론회에서 가장 컸던 부분의 내용은 결국은 이제 한 분은 뭐 계엄을 옹호하셨고, 한 분은 뭐 계엄에 반대하셨고, 한 분은 계엄은 반대했고 탄핵은 반대했고, 이 세 분이 그 3대1로 구도가 되어가지고 이제 네. 토론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했던 가장 핵심적인 얘기였어요. 나는 한 사람 개인 인간이 아닌, 인간은 배신했을지 모르지만 5천만 국민에게는 충성했다. 이렇게 한마디를 했었고요. 저 홍준표 후보가 어제 이제 가장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좀 네. 있었는데, 네. 많은 내용들 중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좀 유치한 어떤 질문을 해서 우리 당 경선 토론회를 좀 어떤 희화화했다.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 홍준표 후보께서 그 청년의 이름으로 그런 저질스러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30대 청년이시니까 네. 사실 그 분위기를 좀 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주변에 그 어떤지 그래요. 어제 궁금해요. 그 보면서 계속 실시간으로 톡방에서 막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탈당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고, 아, 왜냐면은 진짜? 이 토론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 차라리 그냥 죄송해요. 좀 비속어 좀 쓸게요. 맞다이 붙여라. 약간 이런 얘기도 있었고, 왜 그런 이상한 걸 왜 물어보냐. 밸런스 게임 특히나. 그런 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근데 확실히 보면은 A조 지금 B조잖아요. A조에 비해서는 흥행은 잡았다. 라고는 보여지지만 토론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본질과 관련해서는 그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그 후보가 네. 홍준표 후보에게 12월 3일 밤 10시 30분 홍 후보께서 그때 당시에 자신의 입장,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였다면 여당 대표였다면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겠느냐라고 맞아, 했었을 때 홍준표 후보가 이에 대한 마땅한 답을 하지 못하고 이게 시간이 지났다 끝났는데요. 것으로 그랬죠. 넘어갔는데 네. 저는 그게 본질이었다고 생각해요. 음. 사실 앞으로 뭐 4강이 정해진 다음에 토론회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 질문에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 그렇죠. 사실 그때 당시에 현역 의원으로 있었던 분도 있잖아요. 나경원 의원은 현역 의원이었고, 그랬죠. 네. 12월 3일 밤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사에 계셨어요. 저도
좀 늦게 가갖고 당사에 잠깐 있었었는데 나경원 후보는 당사에 있었습니다. 아니, 당사 그러니까 3층에. 그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너무 많아서 무서워서 국민이 도망갔다 막았다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12월 3일 정말 당 대표로서 무엇이 최선의 결정이었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공격하고 있는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그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기려면. 그렇죠. 그럼 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게 본인들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지지자들의 생각과는 다른 답을 그러니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저는 결국엔 4강에서도 그러니까. 그 중요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그때 당 대표였다면 어떤 판단해야겠습니까? 저는 제가 당 대표였다면 당연히 개헌 반대하고 그렇죠. 투표하러 갑시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다른 후보들은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토론회를 좀 이렇게 보면 네. 주말에 이제 봤는데 조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민의힘에서 이 경선 흥행에 너무 그 외형적인 부분을 너무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러니까 부담감을 느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흥행은 시키고 싶고. 네, 왜냐면 민주당이 어차피 흥행이 안 되니까 네. 그에 대비돼서 국민의힘 후보 어떤 경선은 좀 흥행을 시켜야겠다 해서 상당히 조금 뭐 조금 나름 위트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준비하는 측에서는. 근데 이제 좀 너무 가벼워지는 건 아닌가. 특히나 이제 뭐 오늘 동아일보 같은데 김수덕 칼럼 같은 데서도 상당히 매섭게 비판을 했어요. 네. 너무 지금 웃고 그렇게 히덕거리면서 경선을 해야 될 때이냐. 네. 오히려 이 경선이 왜 일어나는지를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진중한 자세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좀 의견. 그 뭐 제가 지금 표현을 굉장히 순화해서 얘기하지만 오히려 칼럼은 더 네. 매섭게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국민의힘 준비하는 측에서는 이제 1차 경선이 끝났으니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어제는 약간 우리가 뭐 죽음의 조라고는 했습니다만은 뭐 네. 누구 죽지도 않았죠. 제가 보니까 죽을 만큼 어떤 지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굳이 선회를 하자면 좋게 봐주자면 뭐 그런 거죠. 1차 어차피 우리가 월드컵을 하다 보면 16강에 대비해서 팀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네. 아니면 조별 예선에 대비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는 뭐 대부분의 어떤 그 우리가 4강 후보에 들어갈 분들은 대부분 이 1차 컷오프 이후에 있을 거에 대비해서 어제는 조금 탐색전 정도?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어제가 조금 생각보다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꽤 있겠지만은 이제 1차 경선이 끝나고 다음 토론회에서는 조금 제대로 된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마 그때는 이제 4강 안에 누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3강은 정해졌지만 한 명이 나경원이 될지 아니 나경원 후보가 될지 안철수 후보가 될지에 따라서는 오히려 탄핵 찬성 탄핵 반대 그리고 너무 또 여기에 대해서 계속 끌고 가는 프레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다들 잘못됐고 이미 헌재에서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다뤄질 수는 없겠지만은 다뤄지되 뭐 저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탄핵 소추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네. 조금 더 또 다른 그러니까 탄핵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나는 할 줄 안다. 미래에 대한 비전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도 다음 토론에서는 좀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은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4위 쟁탈전이다. 그렇지. 네, 뭐 4등이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싸우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4등 한번 예측해 볼게요. 우리 예지다람쥐 4등 누가 할 것 같아요? 빅4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4등 누굽니까? 일단 뭐 한, 홍, 김 들어가고 네. 마지막 4번이라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나경원 후보도 요새 많이 떠오르고 있어가지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나경원 후보도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망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거짓말을 못해요. 저는 어제 이제 그 토론을 보면서 이제 그런 걸 느꼈어요. 네. 야, 이게 아무리 이제 좀 유치할지언정 그 당에서 정한 룰이잖아요. 그래서 뭐 와서 뭐 바퀴벌레를 선택할래, 바퀴를 선택할래 그게 뭡니까? 했다면은 악법도 법이잖아요. 따라야죠. 룰이라면 네. 어떤 잘못된 룰일지라도 그게 정해진 룰에서 내가 선수로 뛰겠다면 그 룰을 따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랬는데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답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나경원 후보도 왜 바퀴를 선택했느냐 했는데 답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동훈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자유가 좋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동훈 후보는 바퀴벌레를 비록 바퀴벌레일지라도 네. 자유롭게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민주주의는 뭡니까?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개념이 갇혀 있는 거고 나경원 의원하고 이철우 의원은 바퀴를 선택했어요. 뭐냐? 머슴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도적인 어떤 이끌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리더가 되겠다는 뜻이 아니고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자기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보다는 조력자밖에 못 되겠다는 그런 걸 내세웠던 부분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서 그렇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자기가 봤을 때는 잘못된 룰이라 하더라도 네. 따라주는 것이 맞거든요. 이분은 되지면 겸손하고 남을 뿐 같아요. 어제 하는 행동 봐서는 이런 거 안 되거든요. 그치. 판을 네. 깨려고 나왔어 진짜. 절대 이래서는 안 되고 또 이제 한 가지 나경원 후보는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네. 우파가 중도를 끌어안는다고 중도표가 우리에게 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중도표 안으려면 진보로 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온 것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것이 아니고 네. 오로지 하나 당권만 보고 나왔다. 어제 내용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길 마음으로 나온 게 그렇게 아니다.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밀어내면 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댓글에서 이제 5억 남았습니다라는 댓글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가요? 지금 5억이 남았습니다라는 얘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야, 우리 방송 좋겠습니다. 위력이 상당하네. 뉴스 엔진 위력이. 우리 타카 아저씨가 아까 좀 막 짜증을 내셔가지고 아, 그러셨나 봐요. 초조했어요. 초조했어. 초조해가지고 네. 근데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시고 저희가 이거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토론이 토요일 일요일 마무리된 다음에 네. 저는 안철수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가 같은 쪽에 있었어야 되는데 조가 달라져 갖고 네. 흥행이 진짜.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 지금 있겠다. 그 아까 설주원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일단 월드컵에 16강에 안착한 사람들은 아주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기에서 지고 이기느냐에 따라서 16강에 올라가냐 마느냐 이러면 정말 악착같이 하지만 이 경기 비교도 16강 올라가면은 주전을 조금 빼고 이런 그 전력을 비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분은 뭐 제가 당직을 떠나서 3명은 이미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잖아요. 한 자리를 두고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데 후보 토론장에서 안 만나니까 이분들이 오히려 장외에서 오늘까지 엄청나게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이 장외 신경전이 아주 뜨거워요. 지금 오늘 덥잖아요. 지금. 네. 네. 이 정도 열기 수준으로 엄청납니다,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네. 여기는 정말로 이런 마음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이런 진짜. 상황이라 두 분이 정말 일합을 겨루고 있는데 뭐 저는 어떤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하여튼 두 분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한 분은 중도 확장력이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지만 우리 당 지지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내고 있고 네. 네. 또 한 분은 우리 당 지지자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우리는 걸- 책임당원이잖아요. 책임당원이죠. 네. 책임당원의 마음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최종 승자가 누가 될까? 이게 사실 이번 4강 대진표를 완성하는 제일 그 흥미로운 요인이죠. 사실 두 사람 다 없어도 되는데. 그러나 룰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타카 아저씨 아마 실망입니다. 제가 없어도 된다요. 아마 제가 봤을 실망입니다. 때는 아마 지금 나경원 후보가 아마 올라오리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보수에 그래도 전통적인 계속 이렇게 이 당에 계시면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지분이 좀 있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4강에 아마 올라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오면 한동훈 대표가 더 낫죠. 안철수 후보가 되면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철수 후보가 이제 2대 2의 어떤 그런 탄핵 찬반의 어떤 구도를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나을 수도 있는데 네. 어떤 후보 한 명 오히려 50%를 넘는 득표 전략을 통했을 때는 오히려 저는 나경원 후보가 올라오는 게 한동훈 후보에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근데 어제 또 한 분이 또 이 토론회를 보고 네. 또 한 분이 한 말씀 하셨어요. 어제 이제 홍준표 후보가 뜬금없이 나경원 후보에게
명태균 씨 때문에 당신 서울시장도 못 되고 당 대표도 못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뜬금없이 질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도 좀 뭐지 이러고 말았는데 그 명태균 씨가 이제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홍준표 귀엽다. 귀여워. 네. 귀여워. 그러니까 밑에 댓글이 달렸어요. 어떻게 달렸냐면은 그 댓글 다신 분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네. 2인 대결일 때 보내버립시다. 아. 이렇게 무서운 말을 남겼어요. 버티면 버틸수록. 이분 저 명태균 씨 저 페이스북에 보면은 홍준표 후보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그 명태균 씨가 뭔가를 갖고 있는데 귀엽다는 표현은 좀 돌려서 얘기한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랬죠. 귀여워. 어쩌죠. 알았어, 그랬죠. 알았어. 이거잖아요. 이거. 알았어. 그랬죠. 그래 해봐. 그랬구나. 아유 귀여워.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되게 섬뜩하잖아요. 홍준표 귀엽다. 온점 탁 찍어놨어. 이야, 저거 무섭더라고요. 점까지.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홍준표 후보가 저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게요. 어떤 그러니까. 생각할까? 아 홍준표 후보가 네, 네. 아니 홍준표 후보는 무시 전략이니까 네. 엄청 무시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근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는 홍준표 후보한테는 명태균 리스크가 그렇게 큰 리스크 실제적으로 뭐가 나오지 않는 한, 아니면 사법적으로 되지 않는 한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게 홍준표니까 가능해요. 그렇죠. 이게 홍준표기 때문에 그 캐릭터. 네. 그 캐릭터로 그냥 뭉개버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뭐 그러니까 그건 뭐 본인의 정치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근데 명태균 씨가 무슨 말을 쏟아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근거는 있어야죠. 뭐 지금까지 나온 것도 조금 의혹스러운 거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홍준표 시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네. 내가 정치를 30년 했는데 얼마나 많은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냐. 네네. 그 중에 한 명이 일탈행위를 한 걸 가지고 나한테 책임을 물으면 어떡하냐.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고는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명태균 씨 입장에서도 홍준표 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을 제시를 하시면서 뭔가 물어야지. 그냥 무작정 정말 뭐 이것저것 다 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네. 명태균 씨가 아주 뭐 멋진 스피치를 했죠. 네. 잔칫날에 돼지 잡아야 된다. 잔칫날에 돼지 잡아야 된다. 근데 제가 정치 좀 가까이 뭐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과거의 사례를 보면 무슨 게이트나 아니면 네거티브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횡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독자적으로 넘을 수 있는 힘은 지지율이거든요. 이 지지율이 높으면 이런 네거티브 캠페인이라든가 게이트나 이런 것들을 밟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지지율이 낮으면 그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뭐 오세훈 시장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죠. 뭐 명태균 게이트가 발목을 잡았다. 아니면 뭐 지지율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또는 뭐 한덕수 추대론에 대해서 실망했다.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불출마 사유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지만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정말로 이런 악재를 딛고라도 지지율이 높았더라면 아마 계속 출마를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홍준표 후보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가 그걸 정말 독자적인 그 자신에 대한 팬덤이라든가 지지율로 네. 명태균 게이트를 걸어 나갈 거냐, 나갈 수 있냐 이런 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방송 함께 하시면서도 후원금 얘기 계속 하시는데 제가 방송 중에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하고 카톡 주고받으면서 한번 여쭤봤어요. 지금 곧 20억이 넘는답니다. 네네네. 곧 20억이 넘는다니까. 그러니까 아직 5억 남았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곧 20억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또 주변에 후원금 많이 동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발빠르게 여쭤봤어요. 네, 빨리 칭찬해 역시. 주세요. 네. 역시 뭐요? 짱입니다. 네, 후원 계좌 현황을 가장 빨리 알려드리는 방송 여기는 바로 티키 타카 쇼. 아 이렇게. 우리 흔히 네. 복도 통신 또는 뭐 엘리베이터 통신 이런데 이 카톡 통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요. 연결되네요. 한 신속하고. 라인으로 네 레알입니다. 한 라인. 예, 네. 곧 저희들이 되게 초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되게 초조하게 바라보고 언제쯤 끝날까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뭐 지금 이렇게 종이 네. 전화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네. 하여튼 종이 전화기. 지금 후원금 전쟁입니다. 뭐 다시 한번 독려합니다. 투표하듯이 해주세요라는 얘기하시는데, 근데 진짜 우리 후원하시는 지지자분들 진짜 행동력 갑인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장난 열심히 화이팅하시면 화이팅! 좋을 것 같고, 곧 20억이 된다고 하고요. 20억이 되면 또 한번 여러분 티키타카쇼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수 말벌님께서 패널 하시기들 다 힘든 것 같다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네, 그래야 저희가- 승리할 수 있지. 네, 저희가 비장해요. 너무 티키타카 쇼 요걸 해가지고 이제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드신가요? 괜찮으시죠? 괜찮다고 우리 생각해요? 티키타카 약간 쇼가 충곤증이 오는데 아, 그래요? 잠이 확 깨네요.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야 조금 이렇게 졸다가 갑자기 또 나오니까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요거 지금 뭐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 실망입니다. 네, 그 밀고 계신 거 아닌가요 요새? 개발 중이에요. 개발 중이에요? 또 하나 아. 재밌는 그거는 농심사 뭐 하냐네요. 농심사. 아 맞네. 그러니까. 맞아. 한동훈 아니, 대표. 제니가 네. 미국 토크쇼에 나가고 바나나킹 먹어갖고 농심 주가가 10일 동안 올랐었잖아요. 맞아요. 와. 지금 근데 라방에서 한동훈 새우깡. 후보가 새우깡. 새우깡 먹어갖고 농심 너구리도 있었고. 네, 저도 2봉 샀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 농심 뭐 합니까? 뭐 합니까? 참여하십시오. 지켜봐야지. 근데 요런 거 보면 참 기업에서 마케팅 못해. 요럴 때 딱 진짜. 마케팅하면 진짜 재밌게 치고 올라가는 건데. 근데 정치적으로 예민하니까 네. 농심 그랬구나. 그러니까 저도 라방에 보니까 그 새우깡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섞어 먹는 거, 예, 너무 네.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다 같이 해주고 후원을 다 같이 해주고 법인이 아마 조금 후원이 더 안 될 해주면 되지. 걸요 아마. 뭐 개인도 방법이 있을 텐데 뭐. 법- 예. 뭐 하여튼 농심 하여튼 우리끼리도 잘할 수 있다. 위해서 네. 많이 후원해 주시면 네, 고맙죠. 직원분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냥 네. 개인 자격으로 해주시면 되죠. 네. 네. 음. 홍준표 후보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그 얘기 좀 할게요. 그 유치한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 이슈가 좀 많았잖아요. 네, 기자님 요 내용 좀 전해주시죠. 근데 그 어제 이제 저도 참 입에 담기 뭐한 그런 부분인데 네. 뭐 키높이 구두는 왜 신냐, 뭐 보정 속옷은 왜 입냐. 근데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운영하는 사이트, 뭐 청년들하고 질문 대답하는 사이트에 있는 그쪽에서 나가면 꼭 좀 물어봐 달라라는 것을 했는데 언제 홍준표 후보가 남 얘기 듣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근데 어제는 홍준표 후보가 제가 봤을 때는 그 방송 시작할 때부터 사회자한테 이 주제가 맞냐라고 한번 물었고요. 네. 두 번째는 또 뜬금없이 나경원 후보한테 명태균 얘기를 또 물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동훈 후보에게 그런 어떤 가십거리, 우리 뭐 가십거리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물어가지고 정말 아마 주변에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그 꼰대 이미지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질문을 하고 본인도 그렇게 얻은 건 없어 보여. 그렇죠. 네, 얻은 건 없어 보여. 욕만 먹었죠. 뭐. 욕만 맞아요. 먹었어요. 토론의 질을 욕을 얻으셨죠. 욕을. 욕을 먹었구나. 욕을 얻으셨죠. 어쩌면 그러니까 좀뭐 그러니까 너무 홍준표 시장이 전 시장이 이런 거에 너무 맛을 들이신 것 같아요. 어떤 조금 그냥 가볍게 던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예전에는 역시 정치인의 관록 뭐 이렇고 정말 재치 있게 간다라는 건데 오히려 어제는 그럴 자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조금 너무 가벼워지는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 나와버리면 다른 주제들이 부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다 오히려, 도배로 되잖아. 예, 그냥 그죠? 이걸로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하여튼 뭐 헤드라인이 잡혀버리니까 이 전체 어저께 정말 그 준비를 했던 국민의힘 그 준비를 했던 분들은 상당히 김 빠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이게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내일 뉴스 큰일 났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날 바로 저녁부터 계속 이거에 대한 내용 나고 오늘도 대부분의 어떤 시사 방송에서의 주제가 다 이거예요. 그러면 네. 국민의힘 경선은 흥행이 아니라 웃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네. 조롱거리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그렇죠. 약간 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후보자들이 정말 질문 하나 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신중하고 네. 정말 이게 국민 또는 지지층에게
어떤 궁금증을 해소될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내가 득표를 해야 된다는 어떤 좀 그런 부분으로 가야 뭐 정책만을 얘기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건 너무 수준 이하에 그러니까 이것과 국민의힘 경선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그렇죠.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어제 참 저는 굉장한 실책 정말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말 어저께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맞아요. 맥이 빠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볼 때는 어제 이제 그 한동훈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홍준표 후보가 7공화국 여는 데 있어가지고 뭐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책에다 쓰고 이랬기 때문에 그걸 좀 토론하자. 네. 그래서 CBDC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좀 하니까 홍준표 후보가 그건 사실 자기 잘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는 건지 아. 그런 진짜 이거는 해서는 안 되고 있어서도 그렇죠. 안 되잖아요. 이거 아니, 어제 진짜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네. 질문하셔가지고 진짜. 어제 세 가지가 다 모여서 엉망이 됐죠. 첫 번째 토론을 준비한 준비팀도 엉망이었고 또 토론을 진행한 일부 진행자도 엉망이었고 그게 또 뭐 홍꼰대도 엉망이었고 완전히 뭐 우리 국힘의 질을 떨어뜨린 사례가 아니겠나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그게 좀 그래, 많이 코미디가 돼버렸어요. 네, 코미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뉴스는 이게 그런 뭡니까? 부분이 나오거든요. 예, 예, 어디-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됐고 하여튼 좀 다음 1차 경선이 이제 끝났으니까 일단 뭐 내일 발표가 되면 이제 한 번 더 토론을 하잖아요. 그때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2차 경선도 사실 이게 뭐 좀 흥미와 재미를 배가시켜서 흥행에 신경 쓰겠다라는 어떤 그 고민의 산물인데 좋은 평가를 받진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차 경선 이제 4명으로 좁혀지게 되면 거기에도 여러 장치들이 조금 논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 갖고는 저도 뭐 다른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게 너무 희화되는 그 토론은 좋은 방향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거기 마련된 약간의 장치들은 불필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토론에 집중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국가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니까 네. 이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아니 이재명 안 된다. 그리고 또 뭐 자기네들끼리 웃고 즐기는 얘기 말고 네. 뭔 비전을 보여주냐. 저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렸는데 잘 반영이 돼서 네. 4명이 이루어지는 토론에서는 조금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아까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토론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정광재 그 대변인님께서 지금 일정이 또 있으시잖아요. 저는 뭐 네. 아직 당 제가 일정이 당직을 갖고 있는데 네. 오늘 저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 행사를 제가 수행하는 일정이 있어서 네. 여기까지 하고 네. 네, 다시 우리 찾아뵙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고 가시죠. 네. 그래도 나가시기 전에 네. 한 말씀요? 네. 우리가 이깁니다. 뭐 지금 당 내에 있는 패배주의 다 혁파해야죠. 네. 사실 우리가 지금에 나오는 여론조사는요, 우리 당의 후보가 한 명으로 정해지는 순간 완전히 요동치켜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여론조사를 보실 필요 없고요. 우리 후보가 정해지면 그때 무도한 이재명 일당과의 일전을 승리할 수 있다는 각오로 파이팅. 그렇게 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